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김성일, 민족유산 정보기술교류사 미술원 윤일, 대외전람 천국 산하단위 기자 전명성, 828 청년돌격대 관리국 설계원 정금영, 평양 건축대학 교원 리혁, 서성구역 만병초 물자보장사업소 노동자 김선미, 평안북도 농촌격리위원회 산하단위 노동자 손우성, 리과대학 연구사 리혁, 곡산군 도로건설대 노동자 고광용, 법동군 운송사업소 노동자 전충범, 오중읍 총진사범대학 교원 황금혁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여덟돌째 즈음에서 그이께 오틀 마라리 고뜨스르베 우리나라 주재 인디아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가 16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됐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가 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중국 단동지부 성원들인 김봉일, 림안, 당예명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17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었으며 주체혁명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강철의 탐욕과 배짱, 불같은 애국 헌신으로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후손 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드리며 절세 위를 높이 모시고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나날들을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인민군 지휘승원들이 낮이나 밤이나 쉼없이 정욕적으로 사업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휴식도 제 시간에 하시고 식사도 제때에 꼭꼭 드실 것을 절절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래도 송차지 않고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한생 오보이 장군님의 혁명 방식, 생활 방식을 따를 것이며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대신해서 자신께서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대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의 상상몽에 올려세우실 크나큰 웅지를 안으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불같은 헌신과 노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불멸의 로정 위에서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앞날의 번영을 담보하는 귀중한 제보들이 수많이 마련됐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용도자도 많지만 우리 원수님과 같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한 나라 한민족의 지위와 이성을 그토록 높은 경제에 올려주신 용도자는 없습니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고 우리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보장 문제를 제일로 여기시며 당중앙위원회 중요 회의들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 우리 원수님이 그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우리를 이끄는 그 손길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심장에 새겨놨습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혁명하는 모습을 느끼시고 새 힘을 가다듬으시는 분. 그이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우리 원수님. 정녕 이 부름은 존엄과 행복,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인민의 심장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심장이 비설감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울 불같은 맹세 안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립 70돌을 맞는 대동강 가구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모임이 16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대동강 가구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리일환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대동강 가구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김정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책 옹이전을 과감히 벌여 가구 제품 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인민생활 향상에 공헌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 하는 영광과 긍지에 대해 언급하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새 제품 개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부단히 창안 제작하여 나라의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 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당의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 큰 물과 폭우,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시군 인민위원회들에 있는 재방지 부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조직된 비상설 재방지 대책위원회들로부터 종상적인 사업 보고를 받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가지고 그 긴급状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똑똑히 세우고 후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대상들부터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불비한 개소들을 퇴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승국으로부터 경보를 받아서 각종 경보 및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 알려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또 경보에 대응해서 피해막의 능력과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안방주지와 언제 조수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여러 하천 유역들에서 콧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데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산경사지들의 도립지기와 몰도랑째기를 비롯해서 산사태와 골괴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펌프와 수문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짧은 기간에 즉시 복구하기 위한 이런 물자 준비 사업도 이제 함께 내밀고 있습니다. 령성구역 성배전서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을 맞고 보낸다고 해서 만성적으로 대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그 후과는 또한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전소에서는 구석구석 불량 개소들을 제때 찾아내서 사전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송전선로들에 대한 불량 해저 교체와 필요성 교체 사업,
철탑 조피 저항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해서 빗바람과 벼락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 대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전 설비들의 주기 시험과 주 변압기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진행하고 전주경사 수리와 전선 초짐을 바로하기 위한 사업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차임적으로 진행하면서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해서 배수 양수장들의 필요한 전력과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전력을 원만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육 안의 농장들에서도 장마철 피해로부터 애써 가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역 안의 농장들에서 작황이 괜찮습니다. 넘뼈도 그렇고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도 다 같습니다. 이제 넘뼈들이 꺾이는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구물 피해를 입게 되면 수정률이 떨어져서 넘뼈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배수양수장 설비들에 대한 수리 정비를 끝내고 배수양수장들이 침수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열에 배치된 양수장들이 침수를 막기 위해서 작은 양수기들로 그 자체 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농장들에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끔 배수로 치기와 강하천 정리, 물길 거치 폐기를 비롯해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천군 산림경영소에서 산열매 나무모 생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올해의 양묘밭 전면적의 60%를 산과일 나무모밭으로 전환시키고 군안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전시킬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모루와 다래, 단나무를 비롯한 10여 종의 산과일 나무 수종을 더 확보하고 올인모 단계에서부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양묘밭들에 자연 흐름식 관수체계를 세우고 용량액을 입덧비료로 시비해서 나무 모두를 하나같이 실하고 튼튼하게 자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양호장과 축사, 온실을 새로 본듯하게 꾸려놓고 청호본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한편 신평군 산림경영소에서는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고 수지경판 온실과 원형 삽목장, 야외 초공구를 비롯한 나무모 생산토대를 꾸준히 갖춰놓고 단나무와 밤나무, 가래나무와 잣나무를 비롯한 10여 종의 수종이 좋은 산열매 나무모를 단계별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모 생산에서 효능 높은 생물 활성제를 자체로 생산 도입해서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물도랑 정리와 배수로 치기를 진행해서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나무모를 키워낼 수 있게 했습니다. 평성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축산과 양호를 군중적으로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군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축산기지들을 부지절약형으로 꾸리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축산과 양호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체 후방 토대를 잘 갖추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얼마든지 주민들의 식생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축산과 양호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대류행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6일 하루 동안 25만 3,100여 명의 감염자와 5,90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 현재까지 총 1,392만 4,300여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중 59만 1,8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5만 3,100여 명이라는 하루 감염자 수는 이 전염병 발생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됩니다. 세계적으로 피해가 제일 심한 미국에서는 16일 하루 동안 6만 7,900여 명의 감염자와 92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늘어나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368만 3,300여 명, 사망자 수는 14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마스크가 비루스 전파를 늦추고 멈출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들 중 하나라고 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도 감염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6월 21일 100만 명 이상에 달했던 감염자 수가 9로부터 12일 만인 7월 3일에는 15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13일 만인 16일 현재 201만 4,738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7만 6,822명에 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인디아에서는 16일 하루 동안 3만 5,468명의 감염자와 608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의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3만 5,468명은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6일 하루 사이에 438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2만 4,08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처해서 도쿄도 당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상황에 대한 경계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수도 카라카스시와 마란다 주에서 엄격한 봉쇄 조치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르비아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며 집체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러무니아에서는 대류행 전염병과 관련한 경계 태세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다음,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서부 지역에서 최근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나무들이 넘어지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오누한 고속도로에서 14일 원유 유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운전 기재들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원유 유출 사고는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빈곤자들이 원유 수송관에서 비법적으로 원유를 빼내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양독, 부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고, 만포, 중강, 김용지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라손시, 함경남도,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7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28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중부 이북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평송, 강계를 비롯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삼복철에는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과 소화액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위를 먹거나 입맛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식중독을 비롯한 소화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도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동해안 지역에서 랭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21.7도로서 평년보다 0.5도 낮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20.3도로서 평년보다 1.1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비 침률이 20%로서 평년보다 12% 낮아서 농작물들의 생육에 불리했습니다. 다음 주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19일과 20일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산골짜기 주변과 산기슭을 비롯해서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주민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부문, 국토관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위험 해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9일과 20일 저기압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센바람도 불겠습니다. 21일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22일과 23일이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2일이 황해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23일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4일이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